북한의 어떤 신의주하고 유화도가 편입이 됐다는데. 도하라. 도하. 도하. 유화도와 가깝기 때문에 영천군에서 비단섬 상가 유화도를 왕복하는 다리도 보사에 개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비단이라. 자, 그러면 활용이 되겠네요. 또 유화도하고 영천군하고 활용이 되는 거. 2번이요? 유화도 해군. 연하동이 여자가 들어가긴 한데, 연하동. 역전동도 여자가 들어가. 신의주에 여자가 들어간 걸 혹시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이성순이 시라소니가 저기 이화룡, 이화룡이 명동이었잖아요. 시라소니. 여기도 신의주 출신이구만요. 시라소니. 이성순, 시라소니. 이게 신의 출신이네. 송기정도 여기 신의주 출신이에요. 송기정도. 라선과 신의주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극한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다. 통일 후에 이 두 지역의 미중 강대국들의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라선은 러시아 국동지방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참 중국이 밀고 들어왔을 때 이거 점령을 하겠네요. 잘하면. 철도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다면 통일이 된다는 거. 중국의 단둥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철도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우주군 우주서구리. 우주군이 어디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읍이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국경지대. 우주, 신우주, 우주. 생여진. 여진족으로 여진족이 여신데 옛날에 여기 여진족 쪽이었는지도 모르겠네. 금나라, 청나라, 여진족. 얼어붙은 압록강을 겨울에는 이용해서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 경비가 삼엄하다. 도로가 놓여있고 덕현선 철도가 무설돼 있다. 부산에서 신주까지 올라갈지도 모르죠. 이게 철도가. 말수가 여기가 지금 그럼 옛날에 여진족이 살던 데 여진족, 신유주, 여의주인데요. 여진족 만주족 올킬. 그래서 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신인 만주족. 서로 분열시키기 위해서 만주에 거주하던 여진족과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활동했던 게 다 나오는구만요. 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니까 이 신의주에도 있었겠네요. 신의주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여 여동, 만주와 한반도에 있는 주요 통로였다. 그래서 이중 이들 중 여진족의 이중 뭐 만주의 여진족은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서 활동했고 일부는 조선 초기 압록강을 건너 아마하고 조선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선양공구가 만주적 세력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징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쪽 만주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죠. 외부 사람들이 뭐 지휘부는 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만주족의 터였군요. 건주 여진이 어디냐면요. 압록강 이북의 건주 여진 쪽으로 압축이 되었다. 누르하치가 여진정을 통합해 건주 여진 중심으로 호금을 내세웠다. 이렇게 나오네요. 신의주는 여진족이 만주에서 한반도 내륙으로 진입하거나 반대로 조선이 여진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방어기를 그중에 핵심적인 국정기였다. 다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만주 지방 일부에 살았던 발해를 같이 구성하던 나라인데요. 명나라 시기에 건주의 지사의 통제를 받는 건주 여진으로 만주족 안에 여진족 원래 숫자가 되게 적어요. 만주족은 1000만 명 이상으로 중국으로 5번째로 인구 많은 소수민족이다. 용인성 등 중국 동북 상상에 동북고 저기 태광산업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동북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동중이네 동중. 동북중학교를 다녔었죠. 여기서 걸어다니면서 집에서 걸어다녔네. 학교 다닐 때 나도 걸어다녔습니다. 저기 충무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 총총총 걸어서 거기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계속 걸어다니. 나중에 저기 버스 타고 배제고등학교 다녔죠.
그다음에 경희대를 지하철 타고 다녀. 동북 삼성이 흩어져 거주한다. 청나라 멸망 후에 한족문화 융합되어서 고유 언어는 소멸했다. 소수문제 우도 정책 인구수는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도의 자치구가 없이 나오닝, 지린, 허베 여러 개의 자치형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르와치아 통타이지에서 1635년 통합되어 청나라를 세운 민족은 만주족이라고 하고요. 17세기 이전에 분열된 부족 형태를 여진족이라고 합니다. 여진족도 발해를 구성하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신라 화랑이 이들 안에 들어가서 지부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뭐 여진족에도 왕이 있었으니까 왕족들은 귀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만주 안에 발해를 만주까지도 발해를 세울 때 이들과 같이 연합을 한 것으로.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망할 때 발해가 여진족도 갈라지고 여진족도 이탈하고 고구려 세력도 이탈하고 그래. 그 다음에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진족은 금나라를 건국하여 중원을 지배하기도 했다. 이 몽골의 지배 여러 갈래로 나뉘어 살았다.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리영장 1630년 청나라 태종이 만주라는 국고를 공식적으로 여진족을 만주족으로 개칭했다. 강력한 팔기군 제도를 갖추고 중국 본토를 점령했다. 네, 팔로군이 팔기군하고 팔로군하고 뭐 팔로군과 팔기군, 팔로군과 팔기군 이게 팔이네요. 네. 청나라 누르와 지금 만주족 기반으로 조직한 8개 깃발제 정예 전복군대다. 팔로군은 20세기 항일전쟁 당시 중국 공산당이 이끈 팔로군의 약칭이다. 2차 국공 팔로군들이 저기 6.25 전쟁 이후로 북한에 남아서 아마 중국의 북한의 군에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워낙에 많아서요. 네네. 정황, 정백, 정홍, 정남, 양황, 양백, 양홍, 양남 이렇게 양이 4개고 정이 4개네요. 양이 4개고 정이 4개입니다. 8개의 깃발로 구성되었다. 만주족, 몽골족, 한족이 포함된 다민족 군대. 평시에는 사회조직이고 전시에는 군대로 기능하였다. 중국 팔로군은 국민혁명군 제18집단군의 약칭인데요. 마오쩌둥이 화북지역에서 일본군이나 6.25 전개,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의 주력으로 활약. 이름은 참 비슷하네요. 네네. 팔로군과 만주 개반. 팔로군 총사령관은 주더여인데요. 주씨네요. 여의주. 신이죠. 주신? 주더. 조선은군 팔로군 사람이 만주지역 진격을 명령하였다. 트른군이 만주지역에 대전쟁을 시작하다. 팔로군은 동북 정진군을 조직하여 만주로 진입하였다. 동북이니까 만주군 중심으로 되어 있겠네요. 팔로군이 동북 정진군을 우리가 만주로 진입하였다. 조선의용군도 팔로군과 함께 연안을 떠나서 만주로 이동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으로 들어왔다. 조선의용군도 있었는데 이것이 국민당, 그렇죠. 대만의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양쪽에서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순문 쪽하고도 연결되고